60 먹어서 가도 되나요? 지방에서 평생 동안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부동산을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앞으로도 계속 격차가 차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서울로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버트놈입니다. 반갑습니다. 60 먹어서 가도 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래요. 지금 아파트 사려고 닥치고 서울, 지난해 상경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4년 만에 최대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양극화되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졌어요. 여기 보면은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19%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서울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 이런 건데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서울은 8.17%가 오르는 반면에 지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서울에서 그냥 사는 거랑 완전 격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울에 집이 없으면은 계속 내 자산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외주인이 서울로 몰린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규제도 막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통계 포털에 가가지고 가구 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아까 전에. 자,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의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 가구 수를 한번 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 서울은 422만, 그 다음에 513만 정도 가구가 있어요. 가구, 1가구당. 2018년에 둘 다 올랐어요. 둘 다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2019년에 또 올라요. 2020년에 또 올라요. 22년에도 또 올라갑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의 수치를 생각을 해도 벌써 한 7만 가구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경기도 한 해에 7만 가구, 만약에 2인 가구만 센다 하더라도 사람 숫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카페에서 제가 봤던 글인데 그분이 고민이 이거였어요. 지방에서 평생 동안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 나이가 한 50대 정도?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고 자기는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지방에 왔을 때 잠깐 만나가지고 경험까지 하고 이 지역에 살았어요.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 올라가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지방이 일자리도 더 많고 하니까 여기 살았었는데 지금 부동산을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은퇴할 나이잖아요.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이라도 서울에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놓은 글을 봤거든요. 여기에 뭐 상급 병원도 다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격차가 차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서울로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것 글들을 오늘 제가 몇 개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진짜 양극화가 진짜 심한 거죠. 그래서 부산, 대구 사람들 최대 매수자래요. 부산, 대구 사람들이 지금 최대로 많이 올라와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원래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 이쪽 사람들이 서울로 잘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지방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일자리를 구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대구랑 부산, 그 창원, 현대에 있는데 어디지, 울산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안 올라와요. 학업 때문에 올라오는 거 이외에는요 잘 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올랐는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노후에 살던 곳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까지 소외감이 생길 정도로 집값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이런 고민 들 정도의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똑같은 투자금으로 서울 집값 오르는 거랑 지방 오르는 거 격차가 너무 심해서요. 진짜 지금은 저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격차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격차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청약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분양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분양이 사실 서울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미분양이라는 게 경기의 흐름과 관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건설 경기랑 이렇게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 틀어지고 있어요. 청약도 호와 불호가 지금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죠. 진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다 할 때는 막 몇백 대 1씩 모이는데 다른 지역에다 할 때는 막 미달이 나고 있으니까. 부산에는 미분양이 많아요. 맞아요. 부산에는 미분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되게 많아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빠져나간 걸 수도 있고 이제 안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똘똘한 한 채. 진짜 쏠림 현상 강한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를 원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이 낫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에 크게 관심 없었던 분들도 지금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